네, 정말 엄청난 등락을 겪고 있는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도가 오후장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승매매 최강 승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위원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도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대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이 그래도 하락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장에 낙폭을 많이 만회한 만큼 앞으로의 전략과 방향성은 어떻게 챙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전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의구심은 팔란티어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AI 산업에 대한 좀 고평가 경계감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조정폭이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S&P 500에 대한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2000년 이후에 좀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우려감들로 AI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조금씩 좀 약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 발동이 되면서 상승 종목 수가 거의 양 증시 모두 100종목 언더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좀 있었지만요. 결국 스마트한 머니들이 좀 들어오면서 기관과 개인이 좀 수급들로 받쳐주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보통 강세장 쪽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간 자체는 강세장이 좀 시작되고 나서 D 플러스 200일 정도 됐을 때 딱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고요. 그러한 구간 속에서도 좀 단기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저는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12월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단기간에 빨리 올라왔던 것만큼 매물대를 좀 소화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12월부터 좀 저점을 좀 높여나가면서 전고점까지 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차피 이러한 구간도 좀 시장이 좀 일부 필요했고요. 오늘 1시 또 전후로 신용, 미수 이런 물량들 나오면서 또 출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못 사셨던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로봇 주식이라든지 또는 최근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오히려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포트에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들 11월까지 유효하다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릴 부분들은 지금 현금이 없다,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사실 저는 좀 엄한 종목 아니고 좀 증권사에서 또 커버도 하고 앞으로의 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오늘 대덕전자라 좋은 움직임 나올 텐데 그 앞으로의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실적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될 텐데요. 숫자 보면서 비중을 좀 덜어낼 종목인지 아니면 비중을 더 늘려나가야 될 종목인지 충분히 지금 11월은 그렇게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이번 어떤 조정폭도 잘 이겨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고 일단 방향이 상승 쪽으로 간다라는 거 변함없이 말씀 주셨지만 11월 한 달간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하시고요. 또 종목 변별력은 실적에 있다라고 하셨으니 실적이 좋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잠시 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적인 접근에서는요. 일단 오늘 가장 큰 폭으로 흔들렸던 쪽은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만큼 탄력적인 회복도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쪽에 집중해 볼까요? 네, 역시나 저는 이제 낙폭 과대 쪽에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 또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좋은 움직임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판주들 해성 DS라든지 신택이라든지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만큼의 낙폭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좀 축소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주식들을 계속적으로 물량 확대하는 구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 실적치들이 완벽하게 안 나왔거든요. 3분기가 바닥이거나
또는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주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대형주들 갔던 것만큼 못 가긴 했지만 소부장들이 내년 이제 올해 연간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초까지는 강세 국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구간 속에서는 호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도를 좀 키우자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섹터는 바이오죠. 아무래도 연말일수록 또 내년 초일수록 계속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뭐 윈터 임팩트 효과 있을 거고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임상 결과치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도를 계속 가져가자라는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여전히 집중 가능하다 이렇게 좀 챙겨보고 계십니다. 자, 종목 AS 오늘 두 가지 해볼 텐데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일단 한솔 아이원스 지금 추세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장에 그래도 회복도가 높아진 만큼 한솔 아이원스도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입니다. 나노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재 개발 업체로서 오늘 상한가 시도까지 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9월 초 그리고 8월 말에 공략한 종목들 현재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한솔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 드렸지만 결국 앞으로의 주가 변별력은 숫자라는 측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솔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림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후부터도 주가는 그만큼 좀 올라왔고요. 충분히 내년에도 한 20% 정도 영업이익 성장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15,500원 이하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신다고 하면서 한 2만 원까지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나노 같은 경우도 일전에 얘기 드렸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탈광소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오늘 좀 주가가 좀 유의미하게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전력 얘기들이 좋았었는데 좀 소외되다 보니까 대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이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숫자 나올 타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분기 보고서 제출이 될 텐데요. 그 숫자 보고 다시 한번 또 매수 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요. 우선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심권에 넣어두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오늘 공략주 들고 와 주셨는데 실적이 좋은 변별력이 강한 종목입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리노공업이고요. 동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켓 기업입니다. 사실 뭐 모바일 폰, 뭐 스마트폰 쪽에 좀 있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제대로 된 좀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좀 적용초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뭐 테스트 물량뿐만 아니라 뭐 양산 쪽으로 좀 늘려나가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3분기 숫자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3분기 속해 수출 데이터 좀 긍정적이었고요. AI 가속기 시장도 좀 침투하고 있다는 건 사실 뭐 HBM이라든지 AI 가속기 이런 부분들 모멘텀을 좀 전혀 받지 못했던 기업인데 좀 앞으로 좀 받아나갈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응용처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수익성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요. 동사는 목표가는 우선 7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52,500원으로 잡아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구간이 오히려 반도체 주들은 좀 매수하긴 좋은 구간이다. 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결국 숫자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할 수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도체 섹터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기회가 있는 섹터일 수 있다라고 언급 주시면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리노공업. 자, 오늘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